네, 건강매거진 일부 이번 순서는요, 질병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운동량이 줄어들고 근육이 약해지는 이 겨울철에 더 심해진다고 하는 허리 통증은요, 환자의 60%에서 80%가 2년 내에 재발을 하고요, 또 만성 통증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허리 통증이 일단 생기면 통증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자, 한번 생기면 재발할 확률이 높은 허리 통증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도중에 여러분의 궁금증, 고민,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함께할 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하동원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일단 추워지기 시작하면 발끝, 손끝이 굉장히 시려워요. 그래서 이게 동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허리 통증 때문에 오기가 쉽다고요. 네, 보통 수족냉증이라고 하면은 이게 손발이 차고 시린 증상을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는 그런 증상인데요. 이것 자체가 어떤 특별한 질환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혈류 장애가 생기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족냉증의 원인이 척추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척추 공협착증 같이 신경 자체가 통로가 좁아지고 눌리면서 그것이 만성화되다 보면은 신경 자체가 조금 변성이 되는데요. 그 변성이 됐을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손발이 차고 시리고 저린 느낌입니다. 그래서 보통 손발이 찬데 왜 내가 척추 쪽에 문제가 있어라고서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네네. 실질적으로는 그 기인이 척추 쪽에서 오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척추 쪽에 대해서 한 번은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참 척추 질환의 증상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날씨가 추워지면 조금 더 괴롭고 견디기 힘들어지는 허리 통증 원인부터 좀 살펴볼게요.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예. 보통 우리가 이제 건강한 디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 건강한 디스크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퇴행성 디스크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네. 퇴행성 디스크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건강한 디스크 안에 있는 수액이 점점점 물기가 빠지고 푸석푸석해지고 단단해지면서 변성이 된 디스크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퇴행성 디스크가 힘을 많이 눌리게 되면 어딘가 눌려서 조금 삐져나오게 되고요. 그러네요. 삐져나온 게 어느 순간 못 버티고 터져 나오게 되면은 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 이때는 디스크 자체도 터진 게 문제가 되지만 뒤쪽에 있는 신경 눌리는 부분 때문에 신경 증상이 꼭 같이 동반이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더 나이가 들어서 이 퇴행성 디스크가 점점 더 닳고 약해지면은 어르신들한테 흔하게 보이는 얇아진 디스크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건강한 디스크를 제외한 모든 디스크들이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디스크가 이렇게 퇴행성으로 좀 변화되거나 눌리거나 또 앞쪽으로 탈출하거나 얇아졌을 때 허리 통증이 유발된다라고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좀 나타나는 허리 질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질환 두 가지를 크게 예. 뽑자면은 디스크와 그다음에 협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디스크는 목하고 허리 디스크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네. 협착 같은 경우에는 신경의 큰 줄기가 지나가는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하고 그다음에 척추 신경에서 신경근이라고 해서 가지가 하나씩 나가는데 그 가지가 좁아져서 생기는 추간공 협착증 이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서 네네. 이 세 가지가 가장 흔한 어떤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이제 대부분 이 허리 질환이 워낙에 좀 흔하고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시다 보니까 다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다, 뭐 디스크다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질환이 허리 디스크일 텐데요.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아, 이게 허리 디스크다라고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제일 흔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갑자기 아픕니다. 갑자기요. 예, 네네. 갑자기 디스크는 아까도 처음 그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뭔가 변성이 된 디스크가 뒷벽이 허물어지고 그 허물어진 틈새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튀어나온 순간서부터는 이제 아프기 때문에 좀 갑자기 아프고요. 그다음에 디스크 자체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앞으로 허리를 굽히면은 더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허리하고 다리가 같이 동시에 좀 아픈 경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앉게 되면은 이 디스크의 압력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아파요. 그래서 보통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셨을 때
보통 저 서서 좀 진료보면 안 될까요?라고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네네. 쓰면은 좀 편한데 앉으면은 계속 허리하고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요. 그래서 보통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 이제 진료를 할 때 제일 확실하게 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어르신들 좀 눕혀보고 다리를 아. 한번 들어보세요 했을 때 아파서 다리를 잘 못 듭니다. 그래서 이게 네네. 자가로 본인이 이제 좀 스스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게 누워서 이렇게 다리가 번쩍번쩍 들어가면은 일단 디스크는 좀 아닐 가능성이 있고 잘 예. 안 들리면 일단 디스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허리가 좀 평소에 많이 아프셨다면 지금 알려주신 자가 질환 테스트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잘 들어 올렸을 때 다리가 잘 올라가고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일단 디스크는 아닌 걸로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증인지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이쪽으로 좀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는 나는 허리는 안 아파요. 그런데 다리 쪽 뭐 엉치가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예, 이것도 척추 질환의 증상이죠.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또 다른 병이 이제 예.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좀 차이를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보통 이제 허리를 앞으로 굽혔을 때 디스크는 아픈데 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를 굽히면 오히려 증상이 싹 풀려요. 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할머니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 예. 그리고 보통 허리 많이 굽은 할머니들이 대표적인 척추관 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가다가 아이고 하면서 좀 앉아서 주저앉아 쉬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편해서 쉬시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앞으로 굽혔을 때 증상이 좀 덜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예. 허리 자체보다는 하지 쪽으로, 다리 쪽으로 아프신 증상이 좀 흔합니다. 네. 그래서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앉아서 쉬면 편하기 때문에 자꾸 가다 쉬려고 하시는 그런 증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자가로 해볼 수 있는 게 누워서 다리를 좀 들어보세요 했을 때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번쩍번쩍 잘 드십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으로 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주요 증상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약간씩 차이점이 있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중에서는 다리에 좀 힘이 없어요. 걸을 때 다리가 픽픽 쓰러질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좀 감각이 이상하다. 이 감각 장애로 호소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도 이게 척추 질환 때문인가요? 예. 이제 예전에는 이거를 잘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네네. 지금은 워낙 이제 환자분들이 좀 늘어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과 추간공 협착증은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은 사실 추간공 협착증은 디스크하고 협착증하고 조금 산재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생기고 네. 왜냐하면은 이거는 꼭 디스크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신경이 나가는 신경 가지 뒤쪽에 있는 우리가 보통 관절이 하나 있거든요. 이 관절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두꺼워지고 그다음 주변 조직이 자라 들어오면서 네. 신경 가지가 눌리는 증상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 저리고 아픈 증상이 있고요. 특히 감각적으로 좀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걷거나 누우면은 허리 통증이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었을 때 왜냐하면은 이게 자꾸 눌려서 좁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네.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다리의 감각장애라든지 근력정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면 일단 한번은 추간공 협착증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가지 질환 외에도 추간곤 협착증에 대해서도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나도 허리가 좀 아픈데 디스크인지 척추관 협착증인지 참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전화 주셔서 본인의 증상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미리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 하단에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셔서 많은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5세입니다. 75세시고요. 목소리가 네. 아주 정정하신데요. 네. 예,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젊어서 예. 과손을 일을 많이 했어요, 과손에서. 네. 그래서 그때부터 허리가 많이 아팠는데 네. 애들이 수술을 못 오겠어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 농사가 일을 안 하니까 좀 그대로 견디고 사는데 아플 때마다
진통제를 먹고는 다스렸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이 골반 왼쪽 엉덩이하고 5번선인가 4번선인가 거기가 이렇게 한 달에 두서너 번씩 장장말로 빡빡해갖고 누워도 앉아도 못해요. 일어나도 못하고. 네네. 지금 통증이 지금 와서 마치 왔길래 전화해봤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네, 근데 예. MRI를 찍어봐야 할란지. 그렇죠. 그런 점도 좀 많이 궁금하시죠?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안녕하십니다.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증상 중에서 제일로 네. 불편한 게 어떤 건가요? 아니, 진통제 먹고 여하때 농사일을 많이 하다가 예, 허리가 그때부터 막 통증이 왔는데 예, 다스리고 그냥 살았어요. 예. 애들이 수술을 못 오게 해서 그때 수술하라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일은 않고 혼자 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빡 보더니 허리가 누웠다 앉았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막 통증이 와서. 그래서 그냥 진통제 먹고 그때그때 다스렸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한 달에 두서너 번씩 그런 증세가 오는데 맞아. 그제 자고 나니까 이렇게 돌아 눕도 못하고 왼쪽 골반하고 허리요 다 4번인가 5번선이 그렇게 통증이 쑤시고 막 아프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게 허리 통증이시고 어디 네. 가실 때 네. 뭐 다리가 막 당기고 저리고 해서 중간에 쉬었다 가고 하는 그런 증상은 없으신가요? 네, 그런 증상은 없어요. 걸어 다닐 때는 괜찮은데 예. 앉았다 누웠다 일어날 때가 제일로 힘들어요. 네. 일단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뭐 MRI를 꼭 찍어봐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사실은 허리 질환에 있어서는 MRI 검사는 사실은 좀 기본 검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엑스레이나 이런 걸로 진단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 근데 엑스레이로는 MRI를 안 찍어봤어요. 예, 뭐 뼈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보는 거지 실제적으로 디스크라든지 신경, 퇴행성 질환 같은 거를 우리가 엄밀하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네. 같은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일단은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와서는 협착증 증상보다는 네. 허리 자체의 퇴행성 변화가 지금 오랫동안 지속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어요. 예, 만약에 이 조금 협착증 지금 증상이 오번도 좀 붉어졌거든요. 예, 만약에 이제 점점 심해져가지고 뼈가 너무 많이 자라갖고 그것 때문에 지금 통증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사실은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겠지만 사실은 모든 허리 질환이 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일단 겁내지 마시고 정확한 검사를 받고 검사에 맞는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수술 말고 비술적인 치료 방법들이 워낙 다양하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겁내서 병원 가거나 병원에서 검사 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에 맞는 치료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은 좀 영상이나 이런 자료를 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좀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MRI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시길 권유해 주셨고요. 충분히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전문 병원에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십니다. 네, 전화 주시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제가 나이는 지금 이제 선생은 81세예요. 네네. 근데 호적에는 79세로 되었는데, 네네. 허리가 2018년 8월 예. 5일 날 자전차를 타고 가다가 네. 자전차 그 뒤에 짐을 싣고 가는데 충격으로 인해서 흉추 12번하고 요추 1번이 압박골절되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전주에 그 모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예. 치료를 받고 지금 현재도 약을 먹고 있는데요. 네네. 거기서 사진을 MRI랄까 이제 CT랄까 사진 찍어본 결과에 네. 만약은 골절된 부위는 거의 다 잘 붙었으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요추 3, 4, 5번이 네. 협착이 심으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한다면은 전신 마취나 해야지만 수술하는데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으로서 좀 전신 마취에서 깨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네네. 수술하기 한다는 것도 어렵다고 하면서 만약에 관리를 잘하시고 물리치료나 받고 그러셔야만 될 것 네. 같다고 그래서 제가 MRI도 찍고 이제 CT도 찍고 다 그랬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제가 요즘에 자고 있나면은 엉덩이 쪽으로 만약에 그쪽으로 당기면서 네. 허리가 아프고 예. 옆구리도까지 아프고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예. 제가 좀 운동법으로 많이 제가 지도도 하고 체육 지도자예요. 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면 지금 제가 직접 왔기 때문에 마침 이 TV를 보니까 우리 박사님께서 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아버님. 도움이 될까 해서 예, 좀 예. 전화 드렸습니다. 전화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협착 쪽이 조금 심하다고 하셨는데 아직 협착 쪽에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저희가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네, 일단은 아주 좋은- 압박골절 때문에 좀 우연찮게 압박골절은 사실은 시간 지나면은 대부분 다 잘 붓고 잘 붓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시멘트 치료 같은 간단한 시술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연찮게 지금 요추 3, 4, 5번에 지금 협착증 진단을 받으셨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앞으로 제가 방송에서 계속 설명드릴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치료를 연세가 81살이신 분이 전신 마취를 통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의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미리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수술을 꼭 해야 됐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은 뼈를 많이 갈아내고 그다음에 뼈를 갈아내면은 척추에 불안정성이 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사목 고정하는 그런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좀 보장이 돼 있다고 하면은 좁아져 있는 부분만 내시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씩 갈아내고 뜯어내는 치료를 해서 환자분이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통증도 별로 없으면서 나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앞으로 열심히 좀 보시면은 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예,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저희 이제 계속되는 방송 함께 보시면서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들 어떤 것들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수술이든 시술이든 고려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따라 유난히 전화가 좀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네, 주신 분. 안녕하세요.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62살이에요. 네, 62세시고요.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불편하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기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허리가 약간 삐뚤어졌대요. 네네. 그러고 다리가 엄청 저리고 땡겨요. 네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타다 먹는데 네.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병원에 좀 가보려고 하는데 영 안 되네요. 그래서 박사님 말씀 좀 듣고 가려고요. 네네. 일단 좀 전문적인 병원을 찾아가시기 전에 일단 전화는 너무 잘 주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가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 단계 치료법이 궁금하신 것 같거든요. 저희 상담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보기에도 좀 허리가 틀어져 보인다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퇴행성 변화에 따른 측만증으로 병이 지금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퇴행성 측만증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경이 빠져나가는 통로 쪽으로도 뼈가 자라나오고 더 좁아지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추간공 협착증의 증상이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은 다리의 감각 저하라든지 그다음에 감각 저하뿐만 아니라 만져서는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좀 줄어들어 있는데 다리는 계속 아프고 그다음에 걷기 힘들고 그다음에 허리는 계속 틀어져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해서 그런 추간공 협착증 증세가 대표적으로 좀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마찬가지로 그 좁아져 있는 부분을 갈아내고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넓히고 그다음에 뭐 쐐기둥을 넣고 하는 그런 좀 들었을 때 좀 겁나는 그런 수술 대부분 좀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요즘 꼭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요. 대부분 좁아져 있는 부분만 살짝 넓히고 그다음에 안정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 수준에서 주변 조직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그렇게 좁아진 부분이 좀 확실하게 넓어질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어머님도 좀 방송을 보시면은 요런 방법도 좀 있구나 하고서 조금 희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드려 나갈게요. 네,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잠시 후에 소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저희와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번호가 고지가 되고 있네요. 02-6677-0012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명에 따라서 여러 가지 허리 통증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 참 다양하다는 거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만큼 정확한 진단이 먼저 좀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척추 질환하면 일단 좀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겁을 먹고 전화 주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병원에 좀 쉽게 찾아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요즘엔 그렇지 않다면서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병원 가는 걸 제일 꺼려하는 이유 중에 네. 하나가 수술하라고 할까 봐, 맞아요.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무슨 큰 병이 있을까 봐. 네. 사실은 그런 것들 때문에 병원을 가시는 거를 굉장히 좀 꺼려 하시는데, 뭐 이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실제로 우리가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는 100분의 환자분이 오시면은 한 5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비율이에요. 예, 한 95분 정도는 대부분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해결이 되고, 그렇게 해결이 돼서 좀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가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단계로 좀 나뉠 수 있는데, 네. 예전에 아주 예전서부터 했던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운동 치료 같은 게 우리가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제일 첫 단계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네. 손쉬운 치료 방법들이고요. 대부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치료를 통해서 해결이 좀 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도 비수술적인 치료고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들어오면은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내시경 레이저 시술, 풍선 확장술, 예. 유착방 기술 같은 것들인데, 이거는 뭐 주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한 기구를 이용할 뿐이지 역시 시술에 좀 해당되는 그런 것들이고요. 여기 2단계에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나머지 5%의 환자분들이 척추 유압술이나 미세염경 강압술 같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죠. 그래요. 그래서 진행 단계에 따라서 본인에게 적합한 이런 방법, 치료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비수술 그리고 수술 치료도 좀 갖고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요. 예. 어떤 치료든 모든 게 다 쉽고 효과 좋고 나한테 편하고 의사도 편하고 그런 치료는 없습니다. 예. 어떤 치료든지 장단점이 있긴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시술 생각하면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그다음에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네. 효과가 좀 일시적이거나 없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 척추 질환에만 적용 가능해서 좀 치료의 범주가 좁을 수가 있거든요. 대신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확실하고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만족도도 높지만 네. 절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수술 시에 필연적인 주변 조직 손상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령이나 만성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선택하기 힘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단점들을 서로 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이나 치료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강구를 해서 네. 요즘 들어서 이제 많은 치료를 선택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라고 하는 겁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는 몸에 부담이 적고 전신 마취를 안 하고 주변 조직 손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굉장히 가는 기구를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절개를 하고 절개가 적기 때문에 빠른 회복의 특징이 있고요. 수술적인 치료 특징으로서는 치료 예후가 좋고, 그다음에 시술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런 양쪽의 장점들을 모은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척추 내시경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좀 살펴봤고요. 구체적인 시술 방법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보통 척추 내시경 치료하면은 우리 보통 위내시경, 뭐 대장 내시경 하듯이 우리 몸 안에다가 직접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병변 부분을 보고 병변 부분에 따른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척추 병변 있는 부분에 어떤 내시경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되고요. 어떤 경로를 따라서 좀 들어가느냐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흔히 제일 여태까지 많이 적용을 해왔던 꼬리뼈를 통해서 한 2, 3mm 정도 되는 가는 관이 들어가서 직접 병변을 보고 치료를 하는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로 접근하기에는 좀 너무 멀 경우 병변 바로 옆에서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는 병변 바로 뒤에서 수술과 거의 비슷한 정도, 요 기구들보다는 조금 더 굵은데요. 한 7mm, 8m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기구가 2개가 들어가서 하는 치료 방법을 양방향 예. 척추 내시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이용한 경우를 단방향 척추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들어가는 방향이 많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꼬리뼈와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어떤 분들이 이런 시술을 받았을 때 좀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병변이 한 군데에 좀 국한이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접근이 쉬운 경우에는 굉장히 좀 편하게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디스크 질환, 특히 파열성 디스크, 그다음에 이 추간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구리에서 추간공으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추간공 협착증 있는 환자분에 있어서는 바로 병변 옆에서 접근해서 제일 단거리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아.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살펴봤고 또 이제 한 방향과 양방향으로 척추 내시경이 들어가서 받는 시술 같은 경우에도 예. 어떤 질환의 환자에게 좀 효과를 잘 볼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거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 두 가지보다는 좀 더 범주가 굉장히 넓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의 수술에 준한 치료이기 때문에 아. 허리 디스크, 그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협착증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치료 효과를 좀 기대하기 힘들었었는데 예. 척추관 협착증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방법은 기구가 하나 들어가느냐, 두 군데를 통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단방향, 양방향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치료 방법으로 봤을 때는 크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양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시술 그리고 수술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한계점들을 보완해서 나온 치료법, 이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좀 척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59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예, 이분은 허리 디스크에다가 척추관 협착증이 지금 네. 같이 오신 분인데요. 여기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이게 이제 MRI 사진이거든요. 여기 MRI 사진에 보면은 신경이 지나가야 되는 통로가 이렇게 있는데 네네.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좀 좁아져 있어요. 네. 근데 좁아져 있는 이유가 주로는 디스크도 있지만 주변 조직이 좀 같이 좁아져서 신경이 나가는 통로가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과거 척추 시술도 받았고 했지만 이제 통증도 심해지고 그다음 100m도 걷기 힘들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어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고 여기에 대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네. 시술을 한번 받았던 분이 이제 다시 한번 재시술을 받은 경우고요.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졌나요? 예, 병변 있는 부분에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로 병변을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서 네. 이렇게 옆구리로 좀 접근을 했고요. 옆쪽으로. 예, 이분은 이제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는 걸 받았는데 네네. 병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시술하는 기구가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와 그다음에 주변에 좀 자라나 있는 조직들을 레이저로 아. 조금씩 크기를 줄여주면서 네. 통로를 확보를 한 경우 굉장히 결과가 좋았던 그런 사례입니다. 혹시 이제 레이저를 사용했을 경우에 그 주변의 조직이 혹시 좀 다치지 않을까, 손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신 분들도 계세요. 예. 그 부분은 근데 어떤가요?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보지 않거나 아니면은 멀찍이 떨어져서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사실은 병변 있는 부분에서 5cm 미만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카메라를 들이밀고서 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술 전 같은 경우에 이분은 여기 이렇게 심하게 지금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아. 여기 지금 색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요게 레이저 치료하는 기구고요. 예. 여기에 지금 레이저로 쪼여서 요 디스크가 크기가 막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시술하고 나서는 여기에 이렇게 큰 공간이 하나 생겨서 네. 신경이 눌리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치료가 잘 된 그런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척추 같은 경우에 이제 구멍이 좀 앞에도 있고 뭐 뒤에도 있고 밑에도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이 방송을 보셔서 알고 계신데 일단은 그 구멍 사이로 들어가려면 내시경의 크기가 아주 작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예. 옛날에는 이런 걸 만들 기술이 안 되니까 이거를 못 했었는데 네네. 요즘 이제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예. 요 기구인데요. 요 기구의 직경 자체가 3mm입니다. 3mm의 초소형 내시경으로 요 뼈 사이 공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와, 정말 여기 지금 작네요. 모형에 있는 것처럼 요렇게 디스크가 하얗게 튀어나와서 네네. 요 신경이 지금 굉장히 아프게 지금 눌려 있거든요. 음. 요 부분으로 접근해서 네. 요 부분을 직접적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요 튀어나온 부분을 레이저로 태우는 거예요. 쉽게 예. 설명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절개도 적고 환자분들도 덜 괴롭고 치료 효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시술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좀 비교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분은 네. 여기에 지금 공간이 없어서 심하게 눌려 있었던 요 부분이 여기에 지금 하얀 공간이 지금 넓어지면서 신경이 눌리지 않는 소견으로 지금
확장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받고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간공 내시경 레이저 시술의 특징 한번 짚어보고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병변 부위로 굉장히 짧은 통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시술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있는 경우에도 역시나 왜냐하면 예전에 치료했었던 부분을 한번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유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경로를 통해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치료가 좀 쉬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절개가 거의 없고 뭐 고혈압 그다음에 혈관 질환 뭐 이런 것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 당뇨 이런 것 때문에 수술 받기 꺼려 하시는 분들이 시술이 가능하고 네. 그다음 내시경으로 정밀하게 확대해서 직접 보면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죠.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문제가 있는 부위를 직접 보면서 치료한다는 점이 아주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 방송 보시면서 허리나 다리 쪽의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는데 병원을 좀 쉽게 찾아가지 못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미리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75세요. 75세시고요. 네네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네. 저 앉았다가 일어나도 불편하고요. 예. 또 저기 걸어 다니면은 허리가 너무 아프고요. 걸으실 때 불편하시고요. 네. 예. 그리고 이쪽 왼쪽 엉덩이 쪽랑 허리랑 더 아파서 어떤 때는 이 다리까지 이렇게 좀 약간 저는 방향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일단 그래가지고 통증이 예예. 저거를 뭐를 사진을 찍어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네네. 가지고 지금 나오긴데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일단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일단 걸으실 때도 많이 통증이 좀 심각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저희 원장님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징적인 거 몇 가지를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은 걸어 다니는 힘든 걸로 봐서는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건 확실한데 뭐 앉거나 아니면은 좀 활동을 할 때 한쪽으로 해서 엉치 골반 있는 쪽으로 지금 계속 절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걸 봐서는 협착증이 두 가지가 다 온 것 같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추간공 협착증. 물론 연세가 이제 75이니까 이 정도면은 퇴행성 질환이 와서 어떤 이런 병변을 갖다가 유발할 정도의 연세가 되기는 했지만 사실 요즘 75 건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아유 일을 갖다가 여태까지 많이 하고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그냥 늙어서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빨리 병원 가서 좀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검사 자체를 지금 전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요. 검사를 해서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어머님이 앞으로 뭐 20년, 30년 더 사실 때 훨씬 더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사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검사가 돼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술 말고 비술적인 치료도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협착증은 분명히 수술 안 하고도 해결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보십시오. 예, 일단은 환자 입장에서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이 아니고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기본적으로 검사는 좀 빨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서 잘 치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0세인데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어깨가 아프고요. 네. 그리고 손이 이렇게 물건을 잡고 싶은데 잘 안 잡아지고 회전도 안 되고 뒤집기도 잘 안 되고요. 네네. 그리고 다리가 아픈데 다리에 이렇게 걸으려면요 절어요. 아, 들면 네네. 다리가 무겁고 그리고 발도 힘이 없고 신발 신으면 잘 안 신어져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MRI 찍었는데
왼쪽 목이 부었고 왼쪽 허리도 부었대요. 허리 쪽도요. 예. 예. 아직 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기 전인 상태신가요? 제가 지금 한의원도 다니고 도수도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지금의 증상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을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으로만 봤을 때는 보통 의사들이 사실은 조금 걱정스러워할 정도로 좀 심각한 증상들을 몇 개 얘기하셨거든요. 예. 예, 손발이 지금 좀 무뎌지고 그다음에 활동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좀 이 제약이 좀 있는 상황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은데 MRI를 찍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냥 부었다고만 설명을 들으셨어요? 예. 어, 부었다고만 해요. 예, 이거는 사진 검사나 이런 거 결과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간단한 정도가 아니라 신경 자체가 좀 손상을 받거나 어떻게 보면은 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정도로 병이 진행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거든요. 일종의 마비 증상이라서 이게 만약에 척추 신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척수 신경에서 기인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시간을 더 끌 게 아니라 좀 빠른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에서만 기인한 건지 아니면 목, 허리 자체에서 기인한 건지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정확하게 좀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뭐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큰 병원을 가셔서 확실하게 좀 검사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거는 척수 신경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척수신경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치료를 네.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의 상태가 조금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적극적인 치료가 좀 필요하신 단계 같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저희가 직접 영상 자료를 보고 또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점도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인 치료 꼭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들처럼 허리 통증, 척추 질환과 관련된 고민이나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 매거진 일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동원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 치료법들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방향,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예, 이분은 5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진단은 척추관 협착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먼저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이런저런 치료를 좀 받으셨습니다. 근데도 계속 통증이 지속이 돼서 네. 병원을 내원하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치료를 그동안에 이제 경막의 신경 차단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사실 이게 1단계의 치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신경 지금 눌려 있는 심하게 눌려 있는 요 부분을 네네. 신경 주변에 붓기를 좀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신경 주변에 있는 염증 조직을 좀 해결하는 정도의 치료만 받아오셨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고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디스크 튀어나와 있는 것보다는 사실 뒤쪽에 있는 요 인대가 더 심하게 눌러서 신경이 지금 좁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 차례 시술을 받았지만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이 시술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받았는지 설명 들어볼게요. 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양방향으로 접근을 하는 이 척추 내시경 시술을 설명을 드렸고요. 보통 다른 시술과는 좀 달리 근본적으로 뒤쪽에 누르고 있는 그 황색인대라고 하는 부분을 직접 제거를 하는 그런 시술입니다. 네. 근데 예전엔 그 절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절개가 필요했고 네. 그다음에 뼈도 많이 갈아내야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느다란 내시경 관을 통해서 직접 보면서 병변 부분만 우리가 효과적으로 좀 제거를 했기 때문에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시술 받듯이 수술 받고 굉장히 해결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예. 자, 지금 이제 이게 시술 과정이네요. 과정인데요. 예. 예, 이렇게 병변 있는 부분에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 기구가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고요. 네. 이렇게 모형을 보면은 한 병변에 대해서 카메라로 요 끝에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를 보면서 직접적으로 병변을 치료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굉장히 시야도 좋고 환자분도 덜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원인을 좀 치료하는 그런 시술 방법인 것 같고요. 시술 후가 좀 궁금합니다.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예, 요게 시술 전에 네. 환자분의 MRI 사진인데 신경이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하얀 게 짤룩하게 잘려 있듯이 그러네요. 요 부분이 지금 좁아져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병변 부분을 보면 요렇게 지금 굉장히 심한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완전 뒤덮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요게 실제 내시경 시야입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는 여기 지금 노랗게 누르고 있던 그 인대가 제거되면서
예쁘장한 지금 신경이 완전히 드러나서 신경이 감압된 걸 볼 수 있고요. 예. 이 감압된 상황에서 MRI를 찍었더니 여기 지금 심하게 누르고 있었던 요 까만 디스크 그 인대가 여기는 완전히 제거돼서 오. 신경 길이 막혔던 게 지금 뻥 뚫렸죠. 그러네요. 예, 이런 식으로 결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까맣게 잘록해진 부분이 일단 하얗게 변했다는 점이 전과 후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이런 척추관 협착증 외에도 어떤 분들이 이런 단방향,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시술을 받으면 좀 좋은 예후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뭐니 해도 가장 효과가 좀 좋을 수 있는 거는 척추관 협착증이고요. 예. 그 이외에 허리 디스크, 그다음에 급성 파열성 디스크,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다른 치료를 받고 되게 고생을 하셨던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나 요통하지 방사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병변 부분을 보고 병변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질환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단방향,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시술이 갖고 있는 특징들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뭐니 해도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스러워하시는 하고 나서 아프지 않느냐. 아, 통증이 굉장히 두렵죠.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보통은 수술하고 나서 보통 실밥 뽑고 하기까지는 적어도 한 열흘에서 2주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런 게 지금 굉장히 통증이 적고 절개가 작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고 흉터도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그다음에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전신 마취에 대한 걱정도 없고요. 부위 마취나 척수 마취만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환자분하고 직접 얘기도 하면서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내시경으로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병변 가까이서 접근해서 정밀도가 향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수술 후에 빠른 일상이 복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작은 양의 출혈이 되기 때문에 수혈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수술 부작용이나 후유증 걱정이 굉장히 다른 치료에 비해서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런 수술이나 시술이 조금 어려웠던 분들에게도 조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이 아닐까 싶고요. 저희가 이제 꼬리뼈 추간공 내시경 시술 그리고 양방향, 단방향 척추 내시경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이걸 좀 비교해서 보면 환자들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예. 가장 큰 차이점은 예. 기구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시술이라고 하는 꼬리뼈나 추간공 내시경 시술 같은 경우는 직경이 보통 2.8에서 3.3mm 정도 되고요. 네. 훨씬 가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절개 부위도 조금 더 적고 네. 그다음 접근성도 좀 편하고 한데 어쨌든 좀 제약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디스크 탈출이나 이런 염증 부종을 가라앉히고 신경 주변의 유착을 해소하는 게 이런 시술의 원리고요. 단방향이나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조금 더 굵은 관이 들어간 대신에 이런 디스크 질환은 물론 좁아진 신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넓혀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 삽입 방법도 이거는 가늘기 때문에 조금 더 작은 기구를 이용해서 꼬리뼈나 아니면 옆구리 쪽에 접근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굵거든요. 한 7mm 정도. 그래도 1cm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네. 7, 8mm 정도 되는 작은 크기의 카메라를 허리 쪽에서 직접 삽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허리나 엉덩이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상담 전화 계속해서 저희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동원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엉덩이, 허벅지, 다리에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 질환 치료법 알아보고 있고요. 끝으로 이런 내시경 치료법을 고려하고 있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할 점 있을까요? 주의할 점은 사실은 다른 수술이나 다른 치료 방법에 의해서 별로 이렇게 별다를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겁먹으실 필요는 별로 없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들이 흔히 책에 나오듯이 출혈, 피날 수 있죠. 그리고 감염도 될 수 있고 예. 또는 신경 손상도 될 수 있지만 그 어떤 치료보다도 각각의 그런 가능성들이 더 낮은 치료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부분들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너무 간단한 치료를 받아서 내가 큰 치료를 한 게 아닌가 해서 치료받고 나서 너무 빨리 일상생활에 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생활을 자제하시고 내가 큰 수술 받았다 생각하시고 좀 자제하시고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몸 회복한 다음에 일상생활로 복귀하시라고 얘기 드릴 정도까지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주의할 점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다양한 척추 질환의 치료법 살펴봤고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적절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동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